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죠. 액션캠 카메라,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저가형 카메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저작을 해보게 되는데, 그 화면에 이제 좀 중소형, 중대형 카메라가 이제 그 아카소 제품 앞에 하나 같이 올려져 있죠. 이게 이제 전문용으로 쓰는 이제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제 들여다보니까 거의 돈 1,000,000원 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도 뭐 제법 카메라 좀 갖고 있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급 돼야 뭐 어디 뭐 어떤 카메라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1,000,000원 정도짜리 카메라 정도 하나 어깨에다 걸머쥐고, 그리고 온통 세상을 이제 내가 카메라에다 담고 싶은 거 모든 거 여기다 담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쯤 카메라가 되면은 뭐 방송국에서 카메라맨으로 이제 취직하는 게 낫겠죠. 세상의 모든 거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을 가지면은 이만큼을 갖고 싶고,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죠. 장비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들은 보면은 그 별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꼭 굳이 카메라를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이긴 하지만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차라는 건 이제 가격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 돈이 이제 갑부가 아닌 이상은 뭐 여러 대를 소유할 수는 없겠죠. 근데 장식품적인 그런 물품들은 또 많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또 많이들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가격대가 이제 자식해 보이는 카메라는 돈 1,000,000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우측에 있는 액션캠 카메라는 비싸다 해도 또 저 카메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셈이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카메라는 들고 다니긴 참 힘든 카메라입니다. 이건 그냥 방송국 내에 있는 장비죠, 장비. 이런 장비는 뭐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메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 또 카메라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식의 형태의 카메라도 있겠지만, 그 뭐라 그러죠? 위아래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카메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좌우 뭐 공중에서도 찍었다 밑에서 찍었다 하는 크레인 같이 생긴 카메라죠. 근데 그건 카메라 가격보다 아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장비 자체가 아마 혹시 수억 원대거나 수십억 대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국에 가면 그것뿐만 아니죠. 녹음 장비부터 시작해서 장비들 하나하나가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장비들이 아주 질비해 있습니다. 단가도 세고. 그러니까 방송의 화질과 일반인들이 찍은 영상의 퀄리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좀 인기 없는 드라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제 그렇게 열거된 이런 정도의 카메라에 영상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 퀄리티라는 건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카메라에 대한 게 당연히 사람들이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큰 거를 축소화시켜서 이 정도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있을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좋은 건지는 사용을 해봐야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겠죠. 방송용 카메라 정도 된다라면 아마 지금 있는
지금 보여지는 카메라가 축소되면서 이제 일반 액션캠 카메라면서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의 효과를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죠. 드론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나타내는 어떠한 효과보다도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드론 가격도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론은 뭐 산에 가서 띄우기 전에는 뭐 함부로 띄웠다가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은 또 단지 예술적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카메라를 또 들고 설치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 인간이 무슨 음란물 제작하는 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는 카메라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카메라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편리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타인한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 데서나 가서 또 들이대서도 안 되죠. 보통 방송국에서도 그렇죠.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갈 때는 그 주변에 협조를 부탁을 하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협조해 주실 분은 카메라에 비춰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까요? 이런 정도의 양해는 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들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캠코더도 있고 거기에 이제 좀 특화된 액션캠 카메라도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에서 막 찍어대니까 저도 카메라를 들고 있지만 상대가 또 카메라를 또 들이댈 때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의 없이 들이댈 경우일 경우겠죠. 그래서 주변에 카메라라는 거는 동의를 얻고 난 연후에 어떤 특정 장소를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의미의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서 이제 영상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 주변 사람들이 합의가 있어야 또 이제 영상다운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상당히 제한된 곳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제 차 안에서나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찍히지면은 다 모자이크 처리한다든가 그것조차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상대가 만약에 그걸 알고 자기가 알아보거든요. 보통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당사자들은 알아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해달라고 하던가 뭐 이런 요청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차 안에서 좀 색다른 변화를 많이 주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제 때로는 이런 게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해본 거죠.